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김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도 많이 오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유산화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저의 찬스 미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맨 앞에 앉아 계세요. 저 떨려요. 자, 저는 28에 결혼했는데요. 이 해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 힘들었겠다.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율이 높았어요. 제가 돌맞을 일이긴 한데 남편도 신입사원 저도 신입사원이니까 뭐 공고퇴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저를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딱 6글자를 말해요. 꾸준함, 성실함. 이게 저한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남편하고 저하고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중고등학교 배울 때 저 중고등학교 때는 불혹의 나이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40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인생의 성공 반열에 올라가 있고 그 정도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나이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제가 40이 넘으면 건물 하나는 가지고 있고 월세는 받을 것 같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으면서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슬럼프에 많이 빠지시죠? 3개월,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슬럼프 찾아오잖아요.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반복적인 일상 생활 속에서 희망이 점점점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제가 제 몸이 나빠지는 걸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저 유산화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고 지금은 제 사진은 안 올렸는데 제가 유산화 처음 만났을 때 사진 보시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유산화 제품을 만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한 17년 정도 다니던 직장을 실직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 남편이 내 이야기 좀 그만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KC를 17년 정도 다녔는데 마지막에는 한 5년 정도 주말 부부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구미까지 내려가서 근무를 했는데 이메일로 공고퇴직을 받아요. 44살 10월에. 그래서 기본급 70%를 100%를 주는 게 그 해의 말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기본급 70%에 50%를 주겠다 했고요. 5월 달에는 기본급 30%에 기본급 70%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을 더 다니려고 거기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에 남편이 그 말을 했을 때 전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아싸비오 이제 더 이상 주말 부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둘째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서울을 올라온다고 했을 때 괜찮았어요. 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는 가장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고 저는 저희 남편이 서울에 와서 위로금 받고 그다음에 우리 직장 그만두면 받는 거 실업급여 맞죠? 그거를 한 9개월 정도 받는데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9개월 정도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을 구할 줄 알았어요. 5년을 못 구하시더라고요. 5년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가장이니까 일은 하고 급여는 어느 정도 받아오는데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요. 이력서를 내면 이미 30대 후반에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밀리고요. 경력직 부장을 구하는데 너무너무 학력들이 좋으니까 임원을 구하게 되고요. 서류에서 통과를 해도 면접에서 다 밀려나고요. 이러면서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시간이 5년이 됐고 제가 그쯤에 유산화를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45살 12월 말일자로 직장을 그만뒀고 저는 그때 유산화를 만났어요. 저희 둘째 아이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저한테 소개해 주신 저의 스폰서님과 저의 둘째가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병원 약을 많이 먹이다 보니까 실감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입학하던 데 30kg가 안 됐어요. 그리고 키가 140이 안 넘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맞추는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는 더 많이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엄마 건강은 챙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삼시세끼 먹고 배가 부르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41살에 생애전환기 검사할 때 이미 제가 그때 골밀도 감소 진단 받았었고 이 갑상선에 혹이 너무 많아서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손 안 대는 게 더 건강하실 거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6개월 정도 약을 권고받았는데 제가 보름치를 받아왔는데 일주일을 채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프질 않으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엄마들 그런 거 있잖아요. 컨디션 떨어지면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병원 안 가고 뭐 내가 뭐 어디 아픈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 몸 안의 세포는 죽어갈 수 있지만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용가리 통뼈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만나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초등학교 때 꿈을 생각했던 게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세상에 열심히 그래 한번 덤벼봐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우리 일상이었잖아요. 남편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유산화 만나서 자꾸 꿈을 꾸래요.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꿈? 무슨 꿈?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 자리에 와서 제가 듣고 있으면 자꾸 계획이 잡히고 목표가 잡히고 뭔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마이크도 잡고 있고 목소리도 저희가 태생적으로 제가 이게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거나 말을 조금만 크게 하면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게 겉이 건조하면 안에도 굉장히 건조해서 실핏줄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 결혼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기관지 천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냐면 유산화를 먹었더니 목소리도 커지고 외모도 바뀌고 저 육교 못 건넜던 여자예요. 이게 질병 판정을 안 받았지만 약간 대인기피증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직장 생활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자식을 책임져야 되니까 다녔던 거지 제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궁금하시죠? 네.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확실한 목표였을까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를 잡았어요. 아, 내가 먹고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전달하면 누군가도 나처럼 할 거야. 현실에서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리고 플랜 열심히 짜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현장에 가요. 안 돼요. 되던가요? 자, 머릿속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뭔가를 물어보거나 하면 답도 못해요. 누군가한테 헬스팩 전달했는데 전화 오면 그것도 일요일 날 전화 오면 아우 나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후속 조치가 힘들어서 비즈니스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이 시스템 참석이었고요. 스폰서님을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났어요. 제 뒤에 제가 뭐가 붙어 있었다 그랬죠? 꾸준함, 성실함. 네. 능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루비 디렉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다 꿈꾸시죠? 어떤 회사에 1억 연봉자가 50명이 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유산화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나는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들 반드시 제가 거쳐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은 크게 하지 않고 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수직 성장도 다 오지만 수평 선장이 나를 다지는 시간이라는 거를 제가 점점점 알아가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평 성장을 하실 때는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혼자 이겨내기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스폰서님들과 미팅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에 참석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성공의 8단계 안 들어본 분 계시나요? 들어보셨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들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색깔이 틀려요.
아는 이론인데 나한테 다가오는 건 너무너무 달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무언가 바꾸고 싶다면 누가 나처럼 했으면 싶은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내 파트너가 나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할 거면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큰 변화를 꿈꾸잖아요. 다이아 되고 싶어, 스타 되고 싶어, 나 월 1000 벌고 싶어, 월 1억 벌고 싶어, 이런 마음 들지만 작은 변화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내 마인드가 잡히면서 제가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저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시스템이 한동안 멈췄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미라클 모닝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들어왔고 지금은 저의 스폰서님과 저하고 둘이 일요일 딱 하루 빼고 7시 땡 하면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해요. 어마어마한 작은 일이 있긴 하지만 저는 맷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면 너무 재밌고요. 이분이 거절을 하면 더 신나요.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다음에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저분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거절이 무섭지가 않아요.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작은 변화가 쌓였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거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목표 설정하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듣죠. 목표가 없으면은요 자꾸 핑계 대게 돼요. 목표가 없으면 일을 안 하게 돼요. 목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했는데 큰 목표 말고 작은 목표부터 정하기 시작했고요. 환경 탓하지 않기. 그리고 꾸준함 갖기. 저희 남편이 기억을 해요. 제가 유산하우스라고 이제 매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제가 챔나빠 나 다음 달부터는가 지금부터인가 제가 그 말을 정확히 했던 거예요. 나 집에 단 하루도 있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제가 그때부터 바뀌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해봐야지가 않고 입 밖에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트너를 만나도 고객을 만나도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를 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늘 소통하고 현장으로 들어갈 때는 결단을 하는데 내적 결단과 외적 결단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요. 간절함이 없으면 자꾸 무너지게 돼요. 방금 미성 리더님이 밟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큰 바위 덩어리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니까 피하면 되거든요. 어디에 무너지자면 작은 돌뿌리에 아무 일도 아닌 작은 돌뿌리에 그냥 발이 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성공의 8단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성공의 8단계도 아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다양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처음 들으면 뭔지 몰라요. 한글이니까 다 아는데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게 오는데 이거는 딱 한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한 반복과 무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가면 목표는 꿈에 기한이 잡히면 목표가 잡히거든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스타가 될 거야. 그럼 장기 목표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중기, 단기를 잡으시면 내가 1년에 뭐를 해야 될지, 한 달에 뭐를 해야 될지, 일주일간 뭐를 해야 될지, 오늘은 뭐를 해야 될지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나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기가 제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종이에 시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잡기가 힘드시면은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족이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적어봐서 마지막에 하나나 5개 정도를 제가 목표를 잡고 가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단은 내적과 외적 결단이 같이 있으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탱코아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5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간접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책 읽기를 했고요. 제가 특별하게 뭐가 할 게 없으면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으면 제가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 2회 미팅했고요. 그리고 STP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은 희한하게 명단을 적으라 그러면 없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랑 함께하는 분들한테 제가 강요하지 않고요. 같이 앉아서 뭐 하셨는지 누굴 만나셨는지 하면서 이게 스폰서랑 같이 하면 생각보다 명단이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선입견 갖지 마셔라. 필터링 하시지 마셔라. 코로 숨 쉬는 분은 다 명단이다.
아는 사람은 다 명단이다. 그냥 적으셔라라는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 속에서 진행하고 접촉과 초대. 가장 빨리 하시는 게 먼저 하시는 게 통화잖아요. 통화할 때 이분들이 묻지 않은데 나 뭐 하고 있는지 말씀 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하시는 게 아니고 약속 잡기 위해서 통화하시는 거다. 그래서 통화 시 안 될 부분들이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사업 설명이라든지 설득하시지 말고 만나자는 애결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바뀌는 모습 보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집중하시게 되고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은 이렇게 시스템에 나올 수도 있고 우리 1박 2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스폰서나 거기 강의하시는 강사분 티업을 하시면은요, 그분들이 더 많이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 쓰면 좋고요. 그분들이 합버튼에 맞춰서 사람을 티업을 하실지, 보상 플랜을 티업을 하실지, 제품을 티업하실지,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핫버튼 가지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시면 좋고 클로징 멘트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좋았지가 아니라 나 이래서 유사나 비즈니스 하는데 나랑 함께 해보자. 라는 정확한 멘트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후속 관리는 사업 설명했다고 모두 예스 하지 않아요. 노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예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왜 예스를 했는지 체크하셔야죠. 이분이 비즈니스를 크게 결정하셨는지 작게 결정하셨는지 이분과 계속 후속 관리를 할 때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제 파트너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 파트너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분이 왜 비즈니스를 결정하셨는지 질문하시는 게 먼저거든요. 노 하셨으면 왜 거절을 했는지 정확히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거절을 못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유산하는 비즈니스 안 하셔도 제품만 이렇게 좋은데 제품 먹으면 되잖아 라고 모든 분들을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해가는 부분들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배우시면 좋다. 그리고 상담은 반드시 스폰서랑 하는 거다. 스폰서님 딱 앉아서 제가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스폰서님 말씀해 주세요. 저 잘 들을게요. 이건 아니더라. 제가 미팅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나의 목표, 레그, 주간계획, 소비자 노트, 다이어리 챙겨가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 그리고 방향성 정확하게 잡아서 스폰서님 미팅을 우리 시간을 소중하게 그래서 계속 나의 성장으로 가져가면 좋더라.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 8가지를 복제를 하시는데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이 성공의 8단계가 다가오는 게 시시각각 완전 달라요, 여러분. 진행하시면 하실수록 파트너가 1명 생겨, 2명 생겨, 3명 생겨 다 달라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늘 뭐를 하면 된다? 무한 점검과 무한 반복을 하시면 나의 성공이 되더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뒤에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메슬로우 욕구.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이론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생리적인 욕구고요.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딱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은 그냥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안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 욕구는 이렇게 소속감. 이렇게 내가 뭔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의 욕구는 팀을 이룬다거나 내가 어떤 분의 파트너를 책임을 진다거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유사나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죠. 리그들 많으시잖아요. 피너클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자아실현을 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팁을 보시면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충족이 안 되면 상위 계층으로 올라오시기는 안 되지만 모든 분들이 이 5개의 욕구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유사나를 만났을 때 생리적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사나를 50만 원 벌어보고자 했어요. 우리 아들 주려고 유사나 만났지만 제가 한 번도 내 입에 뭔가를 넣어봐야지라는 생각 안 했는데 유사나는 먹고 싶었어요. 뭘?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갔던 사람인데 헬스팩하고 화이버즈하고 칼슘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사나 공짜로 먹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굉장히 충족이 안 되거나 강하신 분들은 사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그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유사나 제품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타 제품하고 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야. 1,000원을 10,000원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쓰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공짜로 먹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안전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염려가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품의 안전성과 질적인 탕월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드립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권을 그분한테 주시면 그분은 이거를 굉장히 잘 캐치하시면서 저랑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소비자를 만났을 때 사업자를 컨택할 때뿐만 아니라
파트너를 미팅할 때도 똑같아요. 이 5가지 안에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팅하실 때 나 할 말이 없는데 요것만 잘 가지고 가셔도 풍부한 미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가공인, VIP, 최고 품질 강조해 주시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유사나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할 일 같이 한번 해보자. 혼자 하는 일 아니야.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받는 걸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존경의 욕구가 강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뭘 해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그리고 우리 자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타당한 자료 가져가서 그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면서 함께 하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고 그분들 여기 와서 제대로 유산화의 비전을 제대로만 아시면 승승장구하실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자기가 이룬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산화의 강력한 이런 분들은 1대1 미팅보다는 이런 시스템에 초대하시는 게 훨씬 컨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아실현은 유산화에 많죠. 유산화 리그 여기 앉아 계신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 직접 보시게끔. 그리고 제가 늘 말해요. 유산화는 홍익인간 이념으로 사업하시면 된다. 널리 이롭게 하는 사업이다 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면 파트너 미팅할 때도 풍부해서 너무 좋고요. 컨택할 때도 내 걸로 만드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패, 성공, 제가 이 말을 한참 생각했어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는데 실패란 뭘까? 사실은 경험만 있을 뿐이지 실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저한테 오직 교훈만 줬어요. 이것 또한 깨닫기가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성장은 고난과 실수에서 찾아오는데 난 너무너무 성장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책 읽으라 그러니까 책만 읽어. 행동하지 않아. 동영상 보라니까 동영상만 보고 아 그렇구나 행동하지 않아. 그럼 성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또 한동안 그렇게 있어서 저희 스폰서님들이 김정현 리더님 공부 그만하세요. 현장으로 가십시오. 이런 말 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패의 시도도 성공의 시대도 실패가 어떤 분한테 유산화 비즈니스나 제품을 제시를 했는데 그분이 안 드시면 실패고 드시면 성공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저한테 경험이고 성장의 열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동안에 소비했던 거 소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사업의 기회가 오는 게 이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미국 컨벤션 갔을 때고요. 스폰서님들랑 같이 찍었고 저희 딸이랑 다낭 여행을 갔을 때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남편과 제주 여행을 갔잖아요. 처음 갔어요.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여행 너무너무 즐겁지만 여행 다녀와서 카드값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비행기 값도 제공되고 완벽한 공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대우받고. 그리고 우리 가수 초대받았잖아요. 초대되었잖아요. 정연아, 너 이렇게 잘 노는 여자였어? 저 의자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에일리 노래 부를 때.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였죠? 소찬이. 우리 남편 목 터져라 따라 부르는데 어머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같이 정말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다음은 언제야? 나 미리 말해놓게 휴가 내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제가 유산화를 하지 않았으면 저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가족 뒷바라지를 해왔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유타의 어떤 골목길의 카페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 사진 너무 좋아하거든요. 누가 찍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찍혔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가고 그랜드 캐년을 제가 부산보다 더 많이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작년에 미국 컨벤션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 갔을 때거든요. 배를 타고 그 안까지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유산화를 선택해서 이런 여행도 함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후회하지 않는 비즈니스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